안녕하세요. 지금부터 4주간 매주 40문제씩 전체 진도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여러분이 시험장에 가면 그동안에 우리가 2달 단위로 수업을 진행할 때 전체 진도를 8주로 쪼개서 진도별로 수업이 진행이 됐는데, 실전에 가면 전체로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매주 전체 진도, 매주 전체 진도,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감각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그걸 기억하는 차원에서 전체 진도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기본기가 좀 있어야 수업이 들릴 것이고, 다 기본기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기 있는 문제는 모의고사 문제가 아님을 주의해야 돼요. 모의고사는 난이도를 조정합니다. 좀 쉬운 것도 내고 하급도 내고 중급도 내고, 그런데 너무 쉬운 거, 누구나 뭐 90%가 맞추는 거, 이런 문제들은 좀 적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해서 실력을 향상시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모의고사 문제가 아니고 연습 문제다, 실력 강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몇 개냐 이렇게 묻는 지문도 많은데, 이런 것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각 지문을 자기 걸로 소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PPT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종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의 문제에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 있어서 그걸 다 PPT로 띄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부연 설명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1주차 문제는 개정 부분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개정된 내용을 가급적 반영하지 않고 2주차, 3주차, 4주차에 가면서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1번부터 하겠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게 편집상 이게 지금 뒷면이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하고 문제 사이에 이게 좀 여백이 있었으면 좀 좋았을 텐데, 문제와 문제 사이가 너무 딱 붙어 있죠. 그래서 메모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좀 앞으로 좀 떼라고 그러겠습니다. 문제 1번 보겠습니다. 문제 1번은 우리가 진도 나갈 때 맨 앞에 쪽에 해당하는데, 지문 1번은 목적을 하나 넣고요. 나머지는 용어의 정의와 연관된 것들입니다. 먼저 1번, 이 법은 마지막에 목적의 동그라미 쳐요. 무엇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주목하시고, 우리가 그동안에 목적에 대해서는 별로 다루질 않았는데, 칠판 보세요. 우리 중개사법은 첫 번째가 뭐죠?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이겁니다. 업무를 어떻게 한다고요? 정한다, 규정하는 거죠. 확인 설명은 뭘 해야 되고, 계약서에는 뭘 써야 되고, 인장은 뭘로 해야 되고, 보증은 어떻게 설정해야 되고, 이런 걸 다 정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공인중개사의 무엇을 제고해요? 전문성을 높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 네. 부동산업이에요? 부동산 중개업이에요? 부동산업이라고 하는 건 엄청 넓잖아요. 관리대행도 있고, 개발도 있고, 건축업도 있고, 뭐 금융도 있고, 관리, 뭐 컨설팅도 있고. 그 중에 부동산 중개업. 그럼으로써 마지막에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외울 때 정전, 중국. 중국은 정전이 많다. 따라해봐요. 정전, 중국. 근데 이 목적은 한 문제로 나올 수가 없어요. 나와봐야 지문 하나 정도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는 3년에 한 번씩 나왔습니다. 규칙적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걸 낼 적은 아닌데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지문으로 넣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1번, 부동산업의 밑줄 쳐요. 부동산업의 건전한 육성은 X예요. 부동산 중개업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 X. 국민의 재산권 보호가 아니고 국민경제 이바지예요. 재산권 X. 따라서 1번은 두 군데가 틀렸습니다. 그럼 혹시 시험에 나온다면 이렇게 지문 하나에 2개씩 틀리게 내주지 않는다는 거죠. 이걸 여러분이 눈으로 익히라고 넣어놓은 거니. 그러니까 모의고사 문제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아셨어요? 따라합니다. 정전, 중국. 정한다. 전문성. 중개업. 국민경제. 2번, 외국법의 밑줄. 외국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도
이 법에서 정의하는 공인중개사로 본다. 안 보죠? 차라리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중개사 자격증을 땄으면 그 사람은 중개사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의 중개사 자격증 딴 건 아니죠. 틀렸어요. 3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밑줄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우연한 기회 단일에 부동산을 중개한 경우도 무등록 중개업에 해당한다. 우연히 한 번 하면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계속성이 있어야죠. 따라서 여러분이 문제 풀 때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우연히 1회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 같은 일반인 계속하면 무등록 중개업. 따라서 지금은 무등록 중개업 아닙니다. 해당한다. X. 4번 공인중개사일지라도 끊고 공인중개사일지라도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끊고 거기다 써요. 택배. 제가 자주 쓰죠. 택배. 택배 일을 할 때 그쪽 명함에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어 사용해도 돼. 사용해도 되죠. 그런데 공인중개사라고 쓸 수는 있지만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이걸 쓰면 안 돼요. 그건 계곡만 쓸 수 있으니까. 5번 거래 당사자가 무등록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했다 하더라도 그 의뢰행위 자체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없어요. 따라서 5번이 맞는 거죠. 여기 보세요. 무등록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했을 때 의뢰한 자는 처벌할 수 없고 그 무등록업자는 3년에 3천이고 무등록업자를 통해 중개를 의뢰받으면 의뢰받은 중개업자는 금지행위 1년에 1천이고 문제 2번 중개대상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이런 건 뭐 사전 설명이 필요 없죠. 기억번호 도로 예정지인 사유지 핵심은 사유지죠. 사유지는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습니다. 맞는 거고 니은번 20개 집단의 동그라미 20개 집단인데 명인 방법을 갖추지 않았죠. 이런 경우는 토지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독립한 중개대상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임목은 등기가 된 걸 말하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중개대상물이고 디귿번 무허가 건물도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어요. 따라서 미등기 건물, 무허가 건물 다 중개대상물이 됩니다. 니을번에 경매 등기가 된 건물도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어요. 경매 자체는 중개에 개입 여지가 없지만 경매 등기가 된 것도 그 부동산 소유자가 사고 팔죠.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으니까 안 맞고 미음번 부동산에 대한 환매권은 부동산을 되사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팔면서 다시 되사오겠다고 부기등기를 하게 되는데 그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등기되었다면 중개대상 권리가 되는 거죠. 될 수 없다. X. 따라서 옳은 건 기억, 니을 2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렇게 이제 1주부터 4주까지 하게 되면 첫 주에는 평균 점수가 낮아요. 2주차, 3주차, 4주차가 되면 점점 점수가 올라갑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왔어요. 문제 3번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하여 옳은 것과 틀린 것이 바르게 된 거 그랬습니다. 주목하십시오. 구술로 설명할 테니까 주목. 우리 중개사법에는 위원회가 2개가 나오죠. 정책심의위원회, 공제사업운영위원회.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공제사업운영위원회는 협회에 두는 거죠. 이쪽은 7에서 11명, 711. 이쪽은 19명 이내로 돼 있고 여기는 위원장이 제1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이 없고 나머지 위원들은 국토부 장관이 임명 위촉하죠. 이쪽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상호 선출합니다. 이쪽은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며 이쪽은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임기는 2년이고 2년인데 이쪽은 연임 제한이 없고 이쪽은 연임 제한이 있어요.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쪽은 회장과 협회 임원 중에 이사회가 선임한 사람, 즉 협회 측의 인사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미만으로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쪽은 간사가 있고 이쪽은 간사와 서기가 있는데 다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죠. 회의를 열 때는 제적과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의결을 할 때는 출석자의 과반 찬성으로 의결을 합니다. 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게 있어요. 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게 시중선수 그랬죠. 시는 시험에 관한 거. 그런데 네 가지 중에서 시도지사가 따라야 되는 건 요거 시험에 관한 것만 시도지사가 따릅니다. 그 다음 중이 뭐죠? 중기업의 육성, 발전에 관한 거죠.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거니까 이건 보증금을 올릴까 내릴까. 중개보수를 올릴까 내릴까에 관해서 해서 시중선수 그러죠. 따라요. 시중선수. 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최종 요약집이라든가 이런 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 정도 하고 지문을 보도록 하죠. 기억법.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 협회에 임의죠. 협회에 둘 수 있는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예요. 협회 X입니다. 니은번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공무원을 제외하고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여러 번 할 수 있어요. 맞는 겁니다. 디귿번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모두 밑줄 쳐에 심의한 사항은 모두 시도지사가 따라야 된다. 아닙니다. 시험에 관한 것만 따르는 거예요.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것만. 따라서 나머지는 시도지사가 따를 이유가 전혀 없죠. 니을번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맞는 건 니을이에요. 정답 4번입니다. 문제 4번 연수교육에 관하여 옳은 것은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주목하시고요. 교육이 몇 가지가 있죠? 4가지가 있어요. 첫째 실무교육, 두 번째가 직무교육, 세 번째가 연수교육, 네 번째가 거래사고 예방교육이죠. 주목하시고 실무교육과 직무교육은 사전에 받는 교육, 얘네들은 나중에 받는 교육, 하나, 둘, 세 가지는 필수교육, 이건 임의적 교육. 따라서 받아야 한다, 실시할 수 있다. 실무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하니까 실무교육을 받은 사람이 연수교육을 받으니까 여기도 시도지사만 있죠. 그런데 직무교육은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등록관청도 있고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다 있어요. 이거 2개는 교육을 받으라고 통지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필요하니까 신청해서 받는 교육이고 이쪽은 교육을 받으라고 통지하는데 2년이 만료되기 몇 개월 전까지 2개월 전까지 통지만 해요. 통지만. 이쪽은 거래사고 예방 교육이니까 며칠 전까지 10일 전까지. 여기는 공고나 통지 이렇게 돼 있죠. 4가지 교육 중에서 과태료가 있는 건 뭐예요? 연수교육만 과태료가 있고 과태료가 얼마죠? 500만 원이에요. 과태료입니다. 교육의 시간은 실무교육이 2832 직무교육은 3, 4시간 연수교육은 12, 16 최대가 4일, 최대가 이틀, 최대가 반나절이에요. 여기는 교육시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중에 비용 지원이 있어요. 비용 지원은 빵값 줘야 되니까 여기만 비용의 지원이 있습니다. 직무교육은 직업윤리만 교육해줘요. 근데 이쪽은 법률 지식, 그리고 부동산 중개와 경영실무, 여기는 법제도 변경, 2년 사이에 바뀐 게 있으니까 이렇게 되죠. 자, 여기까지 문제를 보겠습니다. 지금은 문제가 뭘로 냈어요? 연수교육만 가지고 냈습니다. 기억반 연수교육의 실시권자는 국토부 장관이 아니고 시도지사입니다. 국토부 장관 X. 니은번에 실무교육을 받은 개공은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된다. 맞죠? 디귿번 연수교육을 실시고자 하면 교육일 10일 전까지의 밑줄 틀렸습니다. 2개월 전까지예요. 따라서 2년이 만료되기 2개월 전, 2년이 만료되기 2개월 전이니까 2&2 틀렸어요. 니을번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 맞죠? 미음번 교육의 시간은 12, 16입니다. 따라서 2832는 실무교육이고요. 연수교육은 12, 16입니다.
따라서 틀렸어요. 맞는 건 니은, 니을 2개, 느르 2개입니다. 문제 5번에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 기준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여기는 사전 설명 없어요. 바로 들어가죠. 1번 등록관청은 밑줄 쳐요. 신청일의 주소지 관할. 주소지 관할이 아니라 사무소 소재지 관할이죠. 따라서 영등포구에 주소를 두고 화곡동에 사무소를 내면 화곡동 기준 강서구청장에게 와야 됩니다. 주소지가 아니에요. 2번 등록증의 재교부. 재교부의 동그라미. 재교부는 둘째 줄에 수수료가 있어 없어? 있으나 뭐가 잘못됐냐면 시도조례가 틀린 거예요. 시도조례가 아니고 시군구조례입니다. 거의 틀렸다고 봐야 돼. 등록증의 재교부를 보고 바로 수수료로 들어가는 사람은 거의 2번을 답으로 했겠지만 안타깝습니다. 주목하셔요. 수수료 납부 대상이 응제, 등재, 분재 그러지. 자, 처음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시험에 응시할 때 시도조례, 그 다음 재교부. 뭐의 재교부죠? 자격증의 재교부. 여기까지가 시도조례예요. 그리고 등록신청, 시군구조례. 그리고 등록증의 재교부, 이것도 시군구조례. 그리고 분사무소 설치신고 수수료, 시군구조례. 신고확인서의 재교부, 이것도 시군구조례. 이거는 무슨 조례? 시도조례. 밑에 거 4개는 시군구조례입니다. 애울 때 응제, 등재, 분재, 응제, 등재, 분재 그러죠. 이거 말고 2개가 더 있어요. 국토부 장관이 시험을 시행할 때는 국토부 장관이 결정 공고, 위탁 실시는 위탁 받은 자가 결정 공고, 총 8개의 수수료가 있죠. 따라서 지금은 시군구 조례입니다. 좀 어렵습니다. 3번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가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계속하고자 하면 밑줄 쳐요. 등록증 재교부 신청 안 됩니다. 등록 신청서를 다시 내야 돼요. 종별 변경은 등록 신청서를 다시 내야 된다. 이때 종전의 등록증은 반납해야 안 해요?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변동사항이 없는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죠. 4번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업무정지 중에 폐업한 자 밑줄 업무정지 중에 폐업하면 그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는 결격이에요. 따라서 재등록할 수 없어요. 여기 보셔. 작년 말에 업무정지를 1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5개월을 받았다. 그러면 2월 말일 날 폐업 신고할 수 있겠죠. 나머지 석 달, 3, 4, 5 석 달은 결격이에요. 따라서 재등록 안 됩니다. 5번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등록을 한 자가 손해배상 책임의 보정을 위한 조치 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증을 주니까 5번이 맞는 거예요. 6번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규칙 틀린 거 그랬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죠. 1번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고자 하는 개공은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맞고 지방법원장의 밑줄 지방법원장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이 아니고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죠. 따라서 지방법원장이 실시하는 거기가 틀렸어요. 여기 보시고 왼쪽이 중개업, 이쪽이 경매 대리업이야. 왼쪽이 중개업은 실무교육 누가 실시하죠? 다시 왼쪽 이쪽이 부동산 중개업이고 이쪽이 경매 대리업, 매수신청 대리업이라고. 이쪽의 실무교육은 누가 실시해? 시도지사. 이쪽의 실무교육은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 대법원장 밑에 있는 사람이 법원행정처장이잖아요. 법원은 대법원이 있고 고등법원이 있고 지방법원이 있는데 지방법원장에게 등록은 신청하지만 교육은 법원행정처장이죠. 자, 이쪽은 어디 가야 돼요? 시장군수구청장한테 가서 등록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교육은 시도지사고 등록은 시군구. 여기는 교육이 법원행정처장, 등록은 지방법원장한테 가서 하지. 틀렸어요. 2번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오른쪽 등록을 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1억 이상의 보증 설정. 요거 미스네요. 2억 이상입니다. 알았어. 복수정답. 알았어. 복수정답 해준다고. 자, 1번과 2번 정답 처리해 주겠습니다. 혹시 2번을 답으로 해서 점수가 2.5점이 깎인 사람은 2.5점을 업 하시면 돼. 3번 보겠습니다. 매수신청 대리인은 경매 대상 부동산의 공유자의 우선 매수 신고를 대리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4번에 개공은 대리 행위를 함에 있어 반드시 직접 출석하는 거 알죠? 소속 공인중개사를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어 없어? 없고, 이쪽에 업무 정지는 최대가 몇 년? 2년이죠. 1개월 이상 2년 이하. 여기 보셔요. 왼쪽은 업무 정지가 최대가 6개월, 여기는 최대가 2년. 이쪽은 인장 등록이 있고 여기는 인장 등록이 없어요. 따라서 이쪽 도장을 이쪽에다 찍는 거죠. 이쪽은 과태료가 있고 이쪽은 과태료가 없어요. 자, 정답은 1번, 2번 두 개로 하겠습니다. 문제 7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 어떤 매체를 이용하든, 밑줄 쳐요. 어떤 매체를 이용하든 공통적으로 명시할 사항을 골라라. 여기 보셔요. 우리가 광고를 한다면 광고 매체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광고 매체가 뭐가 있나요? 먼저 일간신문이 있겠어요. 일간신문도 있고, 그리고 전단지 광고도 있고, TV 광고도 있고, 인터넷 광고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디에나 들어가는 게 공통적 사항이죠. 공통적 사항이 뭐예요? 사무소와 개공의 인적사항. 그러니까 사무소 정보, 개공 정보가 공통적이에요. 근데 출제자가 문제를 낼 때는 어떤 매체를 이용하더라도 공통적으로 들어갈 거, 이렇게 문제를 낼 수도 있지만 일간신문을 이용해서 광고할 때 명시할 사항 이렇게 낼 수도 있고,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고 광고하는 경우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세 가지가 같은 말이야. 모두 공통, 일간신문을 통해서 광고할 때,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고 광고할 때 이게 다 같은 말이라고. 거기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명소 연등성, 사무소 명칭, 사무소 소재지, 사무소 연락처, 사무소 등록번호에 개공의 성명, 명소 연등까지는 사무소 정보, 이건 개공 정보. 인터넷을 이용해서 광고할 때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고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거죠. 이 추가가 솔가면, 종태가, 권총사, 방방용, 그리고 입주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를 빠뜨리면 얼마? 100과. 보조원을 드러내면 되는데 안 돼. 보조원을 드러내도 얼마? 100과. 그 다음에 솔가면, 종태가 빠뜨리면 얼마? 100과. 부당한 표시 광고가 있죠. 부당한 표시 광고, 존다, 존전바. 존재하지 않는 거, 다르게 과장되게 광고하는 거, 존재하지만 중개할 수 없는 거, 존재하지만 중개할 의사가 없는 거, 중요사항을 빠뜨리는 거. 자, 얘네들은 얼마? 500만 원이 과태료죠. 자, 그러면 모두 공통사항을 보게 되면 기억번, 중개대상물의 소재지는 인터넷 추가예요. 그러나 니은번의 사무소 연락처, 사무소 정보는 공통이죠. 따라서 니은번 들어가고, 디귿번의 중개대상물의 면적은 인터넷 추가예요. 니을번 중개사무소 번호는, 중개사무소 등록번호는 들어가죠. 미음번 건축물의 경우 총청소는 인터넷 추가. 정답은 니은, 니을 두 개가 되겠습니다. 니은, 니을. 그 다음 여기 보셔요. 여러분이 나중에 중개사무소를 개인사업자로 차리면 등록번호가 3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태어났을 때 받은 주민등록번호, 그 다음 또 하나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번호, 강서구청에 가서 사무소 등록번호. 3가지 등록번호 중에 명시할 건 사무소 등록번호예요. 따라서 주민번호, 사업자 등록번호는 명시사항이 아닙니다. 정답은 2번. 문제 8번. 등록의 결격 사유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
재등록 개공이 밑줄 쳐요. 폐업 신고 전의 위반행위. 폐업 신고 전 위반행위로 등록 취소가 되면 해당 등록 취소 3년의 밑줄. 3년이 경과해야 벗어나 3- 폐업 기간이야. 3- 폐업 기간이기 때문에 3년보다 길어져 짧아지죠. 2번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는 실형 선고 후 3년의 밑줄. 실형 선고 후 3년이 아니고 6년입니다. 감옥에서 3년, 나와서 3년. 만약 근데 이거를 집행 종료 후 3년, 집행 종료 후 3년이었으면 맞아요. 근데 지금은 실형 선고 후 6년이라고 해야 됩니다. 감옥에서 3년, 나와서 3년. 그러니까 3년을 고치려면 6년으로 바꾸고요. 3년을 놔두려면 앞쪽을 집행 종료 후라고 해야 돼요. 뭔 말하는지 알죠? 3번 법인행 개공의 임원의 동그라미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2월 이내 해소한 경우는 등록이 취소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2월 내에 해소하지 않으면 취소돼요. 그런데 고용인의 결격을 2월 내에 해소 못하면 업무정지고요. 지금은 등록 취소인데 2월 내에 해소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취소되지 않습니다. 정답 3번이고 4번 금고 이상형의 선고를 받고 가석방의 동그라미. 자, 가석방 된 자는 가석방 된 날로부터 3년이에요. 잔형기 더하기 3년이야? 잔형기 더하기 3년이죠. 따라서 3년이 경과해도 못 벗어나요. 잔형기를 더 지나야 됩니다. 5번 중개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는 결격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여러분 실형 선고나 집행유예는 무슨 법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무조건 집행유예 나오면 100% 결격입니다. 집행유예 받으면 몇 년간 결격이에요? 유예기간 플러스 2년입니다. 그냥 2년이라 그러면 안 돼요. 유예기간 플러스 2년간 결격이죠. 무조건 결격입니다. 어떤 법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이었어요. 문제 9번입니다.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 동그라미. 여기 보시고요. 인터넷에 광고를 하면 전국에서 봐요. 그러니까 모니터링은 전국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되겠죠. 전국적이니까 누가 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겠죠. 주목하시고 국토부 장관은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하는데 이때 위탁은 공정비기, 공공기관, 정부 출연 연구기관, 민법상 비영리법인, 그 밖에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우리 사회를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비밀병기가 있다. 공정비기. 이쪽을 모니터링 기관이라고 그래. 주목.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데 모니터링은 몇 가지가 있어요? 2가지. 기본 모니터링과 수신 모니터링이 있죠. 기본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는 거야? 분기별로 하는 겁니다.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이런 식으로. 수신 모니터링은 그때 필요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 모니터링을 할 때는 계획서를 내는데 계획서는 분기별로 내요? 1년에 한 번 내요? 1년에 한 번 내는데 다음 연도 계획서를 올 연말까지 내야 됩니다. 12월 31일까지. 기본 모니터링 했어. 기본 모니터링은 양이 많아 적어? 많습니다. 그래서 기30 30일 안에 결과보고서를 장관에게 제출합니다. 수신 모니터링은 수의로 15일 안에 그러죠. 계룡산에 올라가 30일간 길을 모으고 15일간 손을 단련하고 그리고 10일간 조사받는다고 그랬잖아. 자, 그럼 결과보고서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국토부 장관은 시도지사와 등록관청에 조사와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신속하게 조사와 조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는데, 자, 조사와 조치 며칠 안에? 10일 안에. 그래서 기30 수의로 조10 기30 수의로 조10 기억해요? 시험이 다가올수록 암기사항을 신경 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물론 전성기인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전성기에서 내려오고 있잖아. 그러니까 금방 까먹어. 그러니까
암기사항에 좀 신경을 써라. 따라서 기삼공, 수의로, 조일공. 그래서 계룡산에 올라가 30일간 길을 모으고 이거 수도라고 그래, 수도. 손을 15일간 단련하고 10일간 조사버려. 10일간 조사버려. 자, 1번 보겠습니다. 국토부 장관은 모니터링 업무를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이때 비영리법인은 인터넷 모니터링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하는데 맞는 문장입니다. 2번 모니터링 기관은 기본의 동그라미 기본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려면 다음 연도의 모니터링 기본계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국토부 장관에 제출해야 된다. 맞죠? 3번 모니터링 기관은 기본 모니터링 업무에 따른 결과 보고서를 매 분기 마지막 날로부터 15일 내가 아니라 30일 내 기삼공. 정답은 3번이죠. 그러니까 뭐야?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빨리빨리 답을 내고 성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조금 안다, 뭐 이거 갖고 안 돼. 답을 잘 내야지 뭐. 4번 국토부 장관은 제출받은 결과 보고서를 시도 등록관청에 통보하고 조사 후 제출을 요구하고 5번 사회의 경우 시도지사와 등록관청은 신속하게 조사 후 제출을 완료하고 며칠 내 10일 내 조일공 10일간 조사버려. 조사와 조치. 조일공 조사와 조치. 쉽습니다 이거. 외우기만 하면 그냥 바로 답이 보이는 거지 뭐. 문제 10번 하겠습니다. 10번 개공이 중개사무소 이전에 관하여 개공의 사무소 이전 옳은 거 그랬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죠. 1번 등록관청 관할 내에서 내세의 동그라미. 여러분이 문제 풀 때 문제를 푸는 단서가 되는 거는 꼭 동그라미를 치고 푸세요. 관할 밖으로요? 안에서야? 안에서 이전했어.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밑줄 쳐요. 반드시 등록증을 재교부해야 된다. 반드시 재교부해야 돼. 재활용도 있어. 그래서 종전의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적어 교부할 수도 있습니다. 틀렸어요. 2번 공인중개사는 끊고. 그럼 이 공인중개사는 지금 개공이에요? 그냥 공인중개사야? 그렇지. 그냥 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 중인 개공의 사무소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휴업 중이면 돼야 안 돼?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러분이 올 연말에 자격증 땄어. 내년에 사무소를 내야 되는데 돈이 좀 부족해. 그래서 이미 강서학원에 선배 합격자가 창업한 곳에 가서 친해 둘이. 왜냐면 작년에 합격한 사람은 바로 합격했는데 올해 합격한 사람은 재수생이거든. 그러니까 서로 알아. 야, 내가 보증금 일부하고 월세는 내가 반 낼 테니까 같이 쓰자. 그래서 글이 들어갈 수가 있다 이거야. 그러면 평상시에 들어갈 수 있고 휴업 중인 중개업자의 사무실로 들어갈 수 있고 업무정지 중인 사무실로는 못 들어가. 그거는 업무정지 중인 개공은 끌어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미 같이 쓰고 있다 이거야. 원래부터 같이 쓰고 있다가 한 사람이 업무정지 받은 경우 이 사람이 영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3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로 이전하고자 하면 밑줄 쳐요. 이전하고자. 벌써 틀렸어. 왜냐하면 이전한 때에는 그래야 되는데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는 밑줄 쳐. 10일 전에 미리. 틀렸어요. 이전하고 10일 내에 신고하죠. 사후신고. 지금은 사전신고예요. 틀렸어요. 여기 보셔요. 그러면 만약 여기 보시라고 어떤 사람이 만약에 10월 15일 날 사무소로 이전할 거면 10월 5일 그 전에 10월 1일 날, 10월 2일 날, 10월 3일 날 신고하라는 얘기야. 나 15일 날 이전한다고. 근데 이전한다고 해서 이사 못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게 1999년 전에는요. 사전 신고였어요. 나 언제 이전한다? 미리 신고하고 이전을 했었어야 돼. 근데 이사를 못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바꿨어요. 그래서 먼저 이전하고 나중에 신고합니다. 근데 똑같은 10일이 나오기 때문에 헷갈린다 이겁니다. 잘 보셔야 돼. 4번 중개사무소로 관할 밖으로 이동 고라미. 밖으로 이전해서 세종시로 갔어. 이러면 이전 전에 등록관청은 최근 몇 년간 행정처분서류 1년간 행정처분서류를 이전 후 등록관청으로 송부하니까 맞죠? 정답은 4번이고 5번
개업중개사가 사무소 이전 신고한 때는 밑줄 이전 신고. 이전 신고했으면 10일 내에 밑줄. 10일 내에 간판 철거요. 지체 없이요. 여기 보셔. 사무소를 4월 1일 날 이전했어. 여기 봐. 사무소를 이전했으면 이전 신고는 10일 내에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전 신고가 4월 7일 날 있었다 이거야. 4월 1일 날 사무소 이전하고 4월 7일 날 신고했으면 간판은 지체 없이 철거예요. 그때로부터. 다시 한번. 사무소로 이전하면 이전 신고는 며칠 내? 이전 신고는 발음 똑바로 해. 실례 하지 말고 실례 그러니까 7일인지 10일인지 모르잖아. 입술을 붙였다가 떼라고. 입술을 떼고 있으면 7일이 되니까. 다시 며칠 내? 10일 내. 열흘 내. 그런데 간판 철거는 지체 없이 해야지. 지체 없이는 어느 정도를 말해? 커피 한 잔 아니야. 즉시가 커피 한 잔이고 지체 없이는 하루 이틀 정도 좀 넉넉하게 하루 이틀 정도. 정답은 4번입니다. 문제 11번.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에 관하여 옳은 거 그랬습니다. 이것도 바로 들어가도 돼. 1번.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끊고. 여러분이 문제 풀 때 이 사람이 누구야? 여러분이 되려고 하는 그 사람.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법원에 등록을 하지 않고도 공매의 동그라미, 대리의 동그라미, 따라해. 공매 대리. 공매 대리는 법원에 등록을 해야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니까 정답은 1번이 되죠. 어이없어 하는 사람은 틀렸네. 따라하세요. 정신을 차리자. 뭐 어쨌다고 A씨 그러는 거야 지금? 어? 뭐가 매수자고 나발이고 가네. 뭐 공매 대리 딱 보고 공매 대리. 경매 대리만 법원에 등록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조퇴시켜볼 테니까. 2번.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은 끊고 개공인 법인은 임대업 할 수 없어요. 임대 관리만 되죠. 임대 관리. 임대업은 안 돼. 그런데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임대업 할 수 있습니다. 3번. 개업중개사인 법인은 끊고 용역의 제공의 밑줄. 용역의 알선은 할 수 있지만 용역의 제공은 할 수 없어요.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지금 말장난을 한다든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거 기출 문제에 있었던 용역의 제공입니다. 4번. 개업중개사인 법인은 끊고 공장 용지 분양 대행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토지 분양 대행 안 되잖아요. 5번. 법인인 개공은 부동산 개발 상담은 할 수 있지만 투자 상담은 할 수 없다. 아니죠. 투자 상담이 거래 상담이에요. 투자 상담 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1번. 문제 12번. 공인중개사인 개공갑은 소공을과 중개보조원 병을 고용하여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다. 틀린 거. 여기 보세요. 지금 갑이 누구죠? 갑이 개공인지 누가 몰라. 공인중개사인 개공이라고 해야지. 그 다음에 이제 을을 고용했는데 을은 누구? 소속 공인중개사. 병은 누구? 중개보조원이죠. 이렇게. 자, 고용을 했어요. 고용을 한 경우는 사후 신고합니다. 고용했어요 라고 신고하는데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해야 되고 잘랐어. 그만뒀어. 그러니까 사직했거나 해고했거나 잘랐거나 잘렸거나 그만뒀거나 그러면 10일 내에 신고하죠. 고용신고는 처음 만난 사이니까 A10일 안 나오잖아. 그 업무 개시이고 잘렸다. A10일 그러잖아. 그리고 고용신고, 고용관계 종료신고 위반 시에는 업무정지입니다. 아셨나요? 그 다음에 고용했다라고 신고하는 건 전자문서로 신고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전자신고가 되고 자격증 사본은 낼 필요가 없고 교육수료증 낼 필요가 없고 결격 미해당 증명서로 낼 필요가 없고 외국인을 소공으로 고용했다면 자격증 사본은 낼 필요가 없고 결격 미해당 증명서료는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한 행위는 업무상 행위.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계공행위로 간주하고 추정이 아니고 따라서 얘가 사고 치면 둘이 연대 책임을 지고 얘는 연대 책임 안 지죠. 1번 갑은 을병간 고용관계 종료의 동그라미 잘렸어 나가면서 뭐라고 그래? A 10일 내에 신고 맞습니다. 신고 안 하면 업무 정지고요. 2번 을 소공이 중개 업무를 수행한 경우는 해당 거래계약서의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맞죠? 서명 및 날인. 3번 병이 보조원이야. 보조원이 의뢰인에게 전달해야 될 계약금을 횡령했다면 갑은 병과 연대 책임 맞습니다. 만약에 이때 을이 들어오면 안 돼요. 4번 을이 자격 취소를 받으면 갑도 자격 취소된 이런 건 없죠. 여기 봐요. 직원이 징역이나 벌금이면 사장도 벌금 이건 있지만 직원이 자격 취소라고 사장도 자격 취소는 제일 센 거라니까 자격 취소는 함부로 하지 않죠. 5번 갑이 양벌 규정에 따라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벌금만 내면 돼. 결격이기도 해. 벌금만 내면 돼. 양벌 규정으로 벌금 받는 거 결격 없고 필취도 없어요. 벌금 내는 걸로 충분합니다. 정답 4번이에요. 문제 13번입니다. 13번 인장 등록 관련 옳은 거 1번 소속 공인인계사는 종교업무에 사용한 인장을 밑줄 쳐요. 고용신고시에 등록해야 된다. 고용신고시에 등록해야 돼 할 수 있다야. 여기 봐요. 따라서 고용신고시에 할 수도 있고 업무 개시 전에 천천히 할 수도 있고 2번 소속 공인인계사가 등록할 인장은 밑줄 쳐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장. 이게 뭐예요? 개인 인감도장입니다. 개인 인감도장이어야 돼. 법정 규격만 맞으면 돼. 규격만 맞으면 되고 규격이 얼마? 730 7mm 이상 30mm 이내죠. 730 화투장 7자 3자 장자 20끝 3번 못 알아들으면 쉬는 시간에 저 뒤에 사장님한테 물어봐. 3번 법인의 분사무소에 사용한 인장은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요. 그걸 해야 돼. 할 수 있다. 선택사항이잖아요. 4번 둘 이상의 계공이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중 1인의 인장으로 등록할 수 있어. 각각 해야 돼. 각자가 다 해야죠. 만약에 그러면 중개사무소에 5명 중개업자가 공동으로 쓰고 있다. 대표자 한 사람 것만 해? 각자 다 해야지. 5번 계공이 매수인청 대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사건 카드에는 중개사법에 따라 등록한 인장을 사용해. 대법원 규칙에 따라 등록한 인장을 사용해. 중개사법에 따라 등록한 인장, 즉 왼쪽 도장을 오른쪽에 찍는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출제자는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중개 행위를 위하여 등록한 인장을 사용해야 된다. 이래도 맞아요. 다시 말합니다. 왼쪽의 도장을 오른쪽에 찍는다. 정답 5번, 문제 14번. 휴업, 폐업 관련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 계공은 휴업 기간 중에 사무소를 두지 않아도 돼야 돼. 둬야 됩니다. 만약에 사무소를 안 두면 등록 기준 미달이에요. 근데 나는 몸이 아파서 한 1년 쉬어야 되겠다. 임대 관리비가 나간다. 그럼 폐업하란 얘기예요. 사무소 있어야 돼. 2번. 휴업 기간은 원칙적으로 3월을 초과할 수 없다.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죠.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야 됩니다. 3번. 폐업 신고 시에는 폐업 기간을 신고서에 기재한다. 여기 봐요. 우리가 휴업을 할 때는 나 3개월 뒤에 돌아와, 나 5개월 뒤에 돌아와, 이게 말이 되지만 폐업하면서 나 5년 후에 돌아온다? 이런 건 없다 이거지. 따라서 폐업 신고할 때는 뭘 신고해? 폐업일을 신고하는 거지 폐업 기간은 없어요. 4번. 관할 세무서장이 중개사법상 휴업, 폐업 등의 신고서를 받아 해당 등록관청에 송부하면 중개사법상 휴업, 폐업 등의 신고서가 제출된 걸로 봐요. 4번이 정답이고, 요거는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이 없는데 올해쯤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번 신설. 5번 계공이 폐업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업무정지가 아니고 백과죠. 100만 원의 과태료. 시작. 휴게소 보자하며. 여기 봐.
휴게소 나갈 때 오른쪽으로 휴, 폐, 재, 변 4개가 들어있죠. 맨 위에 휴, 폐, 재, 변 해서 폐업신고 위반이므로 100과예요. 업무정지 X예요. 여기까지 마치고 쉬었다가 15분부터 하겠습니다.